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명태균 씨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참모의 입을 통해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엔 배독 총리가 나와 시정연설 관례가 깨졌습니다. 장외 집회를 마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법안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탄핵에, 개혁신당은 임기 단축 개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뒤에서 쏘락하면 써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나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지난주 이 녹취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녹취에서 드러난 권력 관계에 이목이 더 집중됐었죠. 그런데 후속 보도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무엇 때문에 화를 냈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나 남기는 거 봤어요. 아니 그 청와대에서 지역 조사하는 거, ARS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용산에서 조사하는 거 그걸 받아야 한다. 즉 용산의 싱크탱크가 되어서 정기 여론조사 수주를 받으려 했다는 게 강혜경 씨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명 씨가 3억 7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제공했다는 여론조사, 이 조사의 대가가 공천 외에도 더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명태균 씨의 호통이 주목을 받았는데 왜 호통을 쳤느냐, 이 배경이 조금씩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의 사업수주,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쓰는 한 2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론조사의 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로 번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호통을 쳤냐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중진 오선 의원이 김영선 의원한테 호통을 쳤다. 예. 오선 의원을 호통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보통 한 재선만 돼도요. 말로 그게 쉽지 않은데 명태균 씨가 어떤 약점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을 보면 저는 명태균 씨가 본인은 여러 가지 녹취 속에서 본인은 돈하고는 상관없다. 떳떳하다라는 말들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저는 그때 왜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하지? 언제 돈 때문에 이 일을 벌였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실 사업 중에 여론조사가 한 10에서 20억 정도의 예산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여론조사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권을 확보한다면 예. 이거를 어떤 말하자면은 그 캐리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요. 다른 모든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 독식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용산의 여론조사를 지금 수주 받아서 하고 있으니 이 정도 이른바 레퍼런스로,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다른 사업까지 수주할 수 있다. 그럼요. 기업부터 지방자치단체 등등등 공공기관, 대통령실의 여론조사를 담당하는데 그러면 곱하기 최소한 20은 해야죠. 예.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이권 사람이라고 추정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물론 명태균 씨의 주장이긴 하나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을 지마누라라고 부릅니다. 지마누라. 지는 대통령을 지칭하고 마누라는 김건희 여사를 하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머릿속에 이 80일의 여론조사가 그 두 사람에 대한 존경의 발로에서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잖아요. 대통령 부부를 본인의 어떤 이권을 향한 이용의 도구였을 수도 있겠다는 부분을 얼핏 살펴볼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과 목소리가 표출됐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아쉽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배현진 의원은 시정연설이 나왔어야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를 봤더니 28분의 연설 중에서 거의 10분 가까이 한 7, 8분 되는 것 같은데 정부의 경제를 포함한 성과 소개에 8분 정도를 할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소개를 했다면 거짓이 많겠죠. 예. 제가 생각에는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데 성과가 있다고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거짓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참 할 말이 없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개원식은 37년 만이죠. 불참한 게. 또 11년 만에 또 이 시정연설 불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소통의 역사를 쓰고 있다. 예. 이건 정말 아주 기이한 정부 형태를 보는 것인데요. 소통 얘기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시정연설에서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시켜가겠다. 근데 소통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서로 상대가 있어야 소통을 하죠.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이렇게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이거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지금 없는 성과를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정의 가장 큰 쇄신 목표인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결해라. 그래야만 민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도 않은 4대 개혁과 정책들의 성과를 국민들한테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말 이 국민들의 가슴과 눈과 귀에 못을 박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더 이상은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답이 없겠구나. 예. 마음 편한 날 없는 날은 제가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업보 때문에 그래요. 김건희 여사라는 업보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꽤 있으나 시간상 그래서 정권을 줬죠. 그래서 국민들이 잘해봐라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 욕하고 비판할 시간에 좀 일 좀 했었으면 국민들이 살기 편해지지 않았겠어요? 천조를 욕할 때 원전 세일즈 체코에 가서 그 난리를 폈지만 결국엔 지금 보류 상태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거의 그러니까 중요한 바뀌었잖아요. 거는 기각했잖아요. 원활하게 가고 있지 않은 것이고 대왕거래 얘기하면서 뭐 저기 동해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저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알겠습니다. 없어요. 네. 지난 알겠습니다. 정부 욕할 시간에 일 좀 하세요. 네. 다만 그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는 경쟁업체 이의 신청이 기각된 바로 상황이라는 기각했죠. 것은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 금요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있었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은 국정감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명태균 씨와 접촉한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지금 나오는 명태균 씨와 접촉은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선 룰 갖고 이런저런 간섭을 실장님 해서 사과할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지인과의 대화 중에서 윤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거짓말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을 안 봤죠.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이거. 그 영상 내가 편집했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그거 보내주는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서영주 의원님, 네. 또 해명이 사실과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패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패턴은요. 일단은 그 어떤 권경에 처하면 일단은 거짓말로 때운다. 그리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거짓말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지낸다. 저는 이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도대체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면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은 자격이 없을 뿐더러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이런 답변을 요구했던 대통령은 이 비서실장이 경질하지 않으면 똑같은 의원이라고 추인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도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야당이 미워서 야당을 비판해서 아니면 야당과 각을 세우기 위해서 저런 거는 용납할 수 있으나 국민한테 저래서는 안 되죠.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정권은요. 그 존재 자체가 없다. 반성하셔야 된다고. 네. 대통령실에 그것도 비서실장의 저런 반박이 나온 직후에 다시 녹취로 반박이 되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여러 번 반복된 아주 공개적으로 인정이 받고 있는 반복된 패턴이 뭐냐면
의혹이 제기되면 일단 부인을 하고요. 예. 증거가 나오면 증거가 조작됐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게 되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이 패턴은 짜기 전에 11개 혐의 모두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이재명 대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이번에 녹취도 다 풀로 공개됐었고요. 25일 날 선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위증한 사람과 이를 교사한 사람이 명확하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위증한 사람도 본인이 자백을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화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녹취가 뚜렷하죠. 하지만 지금 명태균 씨와 대통령 소통은요. 명태균 씨가 본인 주변에다가 나는 대통령과 친하다, 나는 대통령과 가깝다라면서 자랑하거나 광팔기를 한 그런 형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도 전혀 없는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위증한 사람이나 뭐 자백한 사람이나 이런 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거짓말이라 할 수도 없고 뭐 어긋난 해명이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육성은 어떻게 해명하는 거예요? 육성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육성에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문제라는 겁니다. 대통령 육성을 통해서 공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도 너무 뻔뻔스럽게 명태균 씨와는 9일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여당 대표조차도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마당에 왜 이 일부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민주당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상대방 찾아와서 선거에 고맙다고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고맙다고 맞장구 친 게 어떻게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답답합니다. 예. 자, 명태균 씨가 오늘 아침에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민주당은이라는 주어가 눈에 띄던데 서영주 의원님. 네. 나는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없다. 이런 뜻으로도 읽혀요. 명태균 씨가 지금 상당히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본인 검찰 수사에서 본인의 가지고 있던 마지막 카드를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은 없다. 그럼 그 행간에는 나는 있다. 네. 로 저는 읽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라. 안 그러면 이 대통령 부부 중에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녹취를 공개할 수 있다. 이걸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예. 분명한 것은 명태균 씨는 이 영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녹취는 없을 것입니다. 네. 있었으면 벌써 지금 이번의 패턴이라면 내가 김건희 여사의 녹취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벌써 있을 것이다. 네. 네. 노종면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다 분석이 안 끝나서 있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은 특검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하야,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건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조국 혁신당은 특검은 당연히 하는 거고 탄핵 소추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개혁신당은 개헌 쪽에 무게를 싣고 있고 물론 국민의힘은 저 네 가지를 다 지금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먼저 민주당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네, 일단은 저기 공통분모는 특검이지 않습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 이제 속도감을 내야겠다라는 것이고 14일 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상정을 하고요. 어차피 또 거부권이 되면 24일 날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결이 들어갈 공산입니다. 네. 네, 결국에는 국민적 여론을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일지를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특검을 가는데 임기 단축이나 하야 같은 부분들은 정말 대통령을 많이 배려해 준 거예요. 그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은 타의에 있어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그 정도의 배려를 해주는 것이고 임기 단축 개헌 정도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감사하다 하고 고민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조국